집을 봅니다. 가치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집 잘 보는 하우스봄TV의 봉소장입니다. 벌써 2022년 7월입니다. 우리갈매 부동산은 어떤 동향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함께 보시죠. 고고! 2022년 7월 구리갈매 부동산 동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매동 지도 매번 보시는 지도죠. 조금 넓어지면 좋으련만 빨리 역세권도 분양을 하고 골프장도 진행이 되면 갈매동이 커질 텐데 말이죠. 현재 진행 가능한 7개 단지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래량이 많았느냐, 동향이 어떻느냐 하는 거는 저희 부동산, 비발디 봄부동산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번 달에 다양한 뉴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21일 날 세제 개편안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GTX 1, 2년 조기 개통 추진을 하라라고 요청을 했죠. 그 내용이랑 구리시 의회가 갈매 2단지 분양 전환가 개선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한라비발디 제1회 설레는 비발디 축제가 개최가 됐고요. 갈매동의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인 금강 펜테리움 IX 타워가 입주가 지연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제가 뒤에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2년 6월과 7월 갈매동 아파트 거래량이 얼마나 있었느냐, 그래서 국토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제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 거래량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달처럼 올킬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6월달 거래 건수 이제 마감이 됐다고 보면 그것도 처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라비발디가 34평 두 건이 된 거를 제외를 하면 갈명 아이파크, 스타일스, YCT, 6단지, KCC, 구리갈매, 프루지오, 더샵, 나인S 거래된 게 없습니다. 물론 스타일스에 한 건 직거래된 거, KCC에 한 건 직거래된 거, 근데 직거래된 거는 중개거래랑은 다르게 특수이해관계인들이 거래를 하는 거니까 빼고 나면 한라비발디 34평 두 건 거래된 게 마지막이었어요. 6월 달에도. 그래서 뭐 현재 비발디 같은 경우는 6월 7일 날 7억 5,200에 거래된 게 마지막 거래였습니다. 근데 이제 7월 달이 물론 집계가 되려면 다음 달 말일이 돼야겠지만 설이 거래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비발디뿐만 아니라 다양한 총 갈매동에서 거래 가능한 단지 총 7개 단지를 봤을 때 한 건도 거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 했는데 거의 1년 넘게 해봤지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 된다 했는데 정말 안 되고 있고요. 대통령 선거 끝나면 사실상 좀 거래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랬는데 오히려 선거 이전보다 이후에 더 꽁꽁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들 뭐 개업보다 폐업이 더 많아졌다라는 얘기가 기사들이 쭉쭉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지금 뭐 매매 거래도 이거 보시는 것처럼 아예 안 되고요. 그다음에 뭐 전월세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일반적으로 7, 8월이 비수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손님이 안 오신 적은 없었다고들 해요. 뭐 저야 뭐 비교군이 많지는 않지만 뭐 20년 가까이 하셨던 뭐 중개사무소 대표님들도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다녀오면 좀 낫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이제 휴가를 가시게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좀 봐야겠죠. 휴가 갔다 오면 또 안 되면 이제 추석이 지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조금은 거래량이 조금 살아났으면 합니다. 지금 정말 파셔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숨통이 트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7월 21일 날 기획재정부가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어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도자료라고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고요. 복잡한 거 싫어 하시면 요약된 자료들이 워낙 많으니까 유튜브든 블로그든 살펴보시면 되는데, 다양한 얘기 중에서 이제 부동산 세제 관련된 것만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종부세 내용이었습니다. 종부세 관련해가지고, 뭐, 기본 세율도 0.6, 현재 0.6에서 3.0%를 0.5에서 2.7%로 기본 세율도 내렸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이 현재 11억에서 12억으로 이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밑에 보시면 22년 한시적으로 11억에다가 3억을 더해서 특별공제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은 22년도에는 11억에서 3억 더하면 14억까지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는 거니까 한시적으로 그것도 좋고,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거보다는 그동안에는 뭐 1세대 1주택 아니고 다주택자는 약간 범죄자 취급하듯이 지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종부세 세율은 뭐 1세대 1주택자한테 뭐 굉장히 특혜를 주거나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몇 채를 가지고 있느냐, 뭐 주택수에 따른 뭐 차등가세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가액 기준으로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3억 원 이하, 뭐 3억 원에서 6억 원, 6억 원에서 12억 원에서 주택수에 따른 차등과세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과세가 전환됐기 때문에 뭐 3억 원짜리 5채 가진 사람이랑 그다음에 뭐 30억짜리 뭐 잠실에 있는 뭐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랑 되게 어떻게 보면은 둘 다 똑같은 금액이지만 이분은 5채를 가졌다고 해서 종부세 세율이 되게 높았지만 이제는 이제 가액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같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정안이 이제 주택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전환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세율이 조정이 됐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들은 종부세 납부유예를 도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일 날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고 이제 5일 지나자마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확정이 가능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세 표준 산출할 때 쓰이는 시장 가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 비율이 원래는 이제 95%였는데 작년에 35%포인트 낮아져서 60%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종부세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내려갔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수에 따른 차등과세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다주택자 분들이 부담이 많이 줄었고, 그래서 일부 지역은 매물을 오히려 걷어들이시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서울에 있는 부동산들은 매수자도 없는데 매도자도 줄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집을 팔 이유가 없어진 거죠. 종부세 걱정 때문에 파시려고 하셨던 분들이 매물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 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보유세에 대한 완화가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중과배제해서 양도세를 완화했고, 이번에는 보유세를 완화했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안 된다 하면 다른 거를 완화시킬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취득세 완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세제 개편안 볼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쯤 정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도자료 출력 한번 하셔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GTX 조기 개통해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GTX A 노선의 개통은 최대한 당기고, 저희는 B 노선이죠. GTX B, C 노선은 조기 착공, D, E, F 노선은 신설을 당겨라라고 적극 협조하라 하고 하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대통령이 이렇게 빨리 해 이렇게 빨리 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 뭐 하셨으면 조금 추진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GTX A 노선은 24년 6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뭐 얼마나 당겨질지 모르겠지만 뭐 지연만 안 돼서 좋은 거니까 일단 개통을 앞두고 있고, BC 노선 조기 착공을 하려면 빨리 추진해야겠죠. 추가역 신설하고
그렇게 되면 조금 좋은 소식이 갈매동에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좀 기대해 볼 만한 내용. 그리고 국토부가 지하고속도로도 확충한대요. 그래서 저희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가 근처에 있으니까 이게 지화화가 된다고 합니다. 전 상상이 안 가는데 그게 진짜 지화할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이것도 25년과 27년 이제 설계 착수한다고 하니까 되게 많이 미래 도시? 아무튼 기대가 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지하가 되면 너무 좋겠죠. 그 위로는 또 개발하면 좋으니까 공원인데도 좋고. 더불어서 지금 갈매 이스트힐 2단지가 지금 공공 분양 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입주민분들이랑 이견 차이가 있잖아요. 구리시 의회가 지금 이스트힐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가 산정 개선 촉구 건의문을 의원들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말을 하면 LH가 원래 이제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해서 분양가를 책정을 하는데, 이제 이스틸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공공임대주택인데 5년 조기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만으로 분양가를 산정을 하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다. 막대한 개발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의문을 채택했다는 거예요.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잘 됐으면 하는데, 일단은 주택공사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건 맞고, 불합리하게 차등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좀 좋은 가격으로 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갈매동의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금강 펜테리움 IX 타워 입주가 또 지연이 됐어요. 지난번에 지연됐어요 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한 번 더 지연이 돼가지고 8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92일간 재변경됐음을 재공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8월 말, 그러니까 9월부터 입주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유는 뭐 코로나 팬데믹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 원자재 수급 불안, 레미콘, 화물연대 운송 파업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정상적인 공사 이게 완벽하게 좀 더 하려고 하니 조금 지연됐다라고 해서 협조해달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분들, 스케줄링 하셨던 분들 조금 차질이 생기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달만 더 있다가, 그러니까 8월 말부터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때 또 구경하러 가야겠죠? 예,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할라비발디 아파트가 제1회 설레는 비발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날 조금 많이 신났어요. 그리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비 올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비 올 확률이 60%인가 70% 이랬었는데, 다행히 낮에는 비가 안 왔고요. 저녁쯤부터 비가 와가지고 준비했던 행사들은 얼추 다 진행이 잘 됐고, 오랜만에 비발디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재밌게 즐겁게 잘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행사에 윤호중 국회의원 그리고 구리시 의회 의원들 다 참석했고요. 뭐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하셔서 리본 커팅식 하셨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푸드트럭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곱창 푸드트럭이 되게 인기가 많았대요. 맛있었다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못 먹었고, 그리고 뭐 드리밍 매직쇼, 버블 매직쇼, 뭐 쇼 같은 것들 많이 했고, 그다음에 경품 추첨, 뭐 간단하지만 소소하지만 다양한 경품 추첨도 진행하면서 입주민 분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셨어요. 지난번에는 아이파크에서 물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할라비발디에서 비발디 축제 했고, 그리고 이번 주말인가 다음 주말인가 아무튼 YCT에서도 이제 에어바운스로 이제 애들 물놀이 또 설치 주말에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하게 뭐 코로나가 약간 잠잠해졌다가 다시 시작한다고는 하지만 이제 조금 이제 주민들 소소한 이런 행사들 진행하면서 이제 또 갈매동도 정말 살기 좋은 곳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좀 많이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네 어린이들 휴가 때 어디 멀리 안 가더라도 동네에서 이렇게 즐길 거리 많이 생기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다양한 행사들 많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행사 있으면 뭐 굳이 비발디 주민이 아니더라도
YCT 주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셔서 구경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인 거 아시죠? 그리고 뭐 갈매동 아파트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거 여러 가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위에 있는 부동산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